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일요일날 비가 미친듯이 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억수같이 퍼붓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저의 마음도 좀 소강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치찌짐 전구찌짐 구워서 비 오는 날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비가 오면 집에서 만나는 거 드시면 됩니다. 형님 누님들도 만나는 거 드시고 좀 남아있으면 저한테 좀 만나게 드셨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우리 주식과 관련된 사이트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이 급등 최근에 지금 10만 전자를 꿈꿨지만 8만 전자에서 지지와 저항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깨졌죠. 깨지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동학개미들도 지금 상당히 물이 올라 있고, 그리고 주식 여러 사이트에서는 지금 월요일날 급등을 할 거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3% 이상 갭 상승. 여러분 갭 상승 아시죠? 초반에 여러분 스마트폰 저는 초반에 잘 안 보지만 초반에 딱 열면 막 미친 듯이 벌겋게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보통 10분 길면 한 30분까지 오르르르르 달라들죠. 자, 1,000원, 2,000원까지 막 올라갈 때도 있고, 하지만 수급이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줄줄줄 내려앉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오른다고 해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1,000원, 2,000원까지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확한 외국인들의 이 수급에 대한 시그널, 물론 재료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제가 후반에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어차피 홀딩은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무턱대고 오른다고 저점이라 해서 무조건 달라들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러한 변동성은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조심하시고, 일단 급등, 갭 상승 이거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음 주 재료는 상당히 좋은 재료,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 상무부 반도체 관련 회의 20일 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 이 이슈 또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K 반도체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이 모멘텀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치면 안 되겠죠. 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하지만 관망의 자세는 분명히 필요한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 개인 투자자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학개미 물론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 물론 지난주만 하더라도 3조 넘게 순매수, 외국인하고 기관 이 매도 물량 엄청나게 받아냈습니다. 지난주에 이 8만 전자 물론 마지막 날 회복은 했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들의 이 반격 무서웠죠. 우리 개미 투자자 물론 8만원 선 이하 저점 매수 타이밍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자, 주식 관련 사이트 많습니다. 저도 일일이 전부 다 캐치를 못하겠지만 일단 언론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난 목요일죠. 종가 78,500원 아름다운 숫자였습니다. 자, 매수 기준으로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름다운 숫자가 아니라 저주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저점 이게 과연 역사적 저점이 될 건지 일단 월요일날
3% 정도의 갭 상승. 물론 우리 주린이 분들 갭 상승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딱 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초반에 쭉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항상 갭 상승이 미치도록 올라가면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 개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모두 일단은 갭 상승에 주 그거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개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자, 동학 개미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우리 외국인이 아닌 몹쓸 외국인이죠. 얘네들하고 공방이 아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치열하게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항 8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이 8만 원 선에서 저항을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보나 최근에 이 반도체 시그널이죠. 이러한 이슈를 보나 이러한 당연한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항선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8만 원 초반 초반에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이나 이러한 순간적인 그러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단은 주가는 예의주시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물론 한미 간의 이 반도체 협력 논의, 이게 일단 우리가 상당히 먼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러한 재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일 날이죠. 미 상무부 주최하는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 대표 뭐 이렇게 같이 회동이 있다는데, 여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도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에도 국내 증시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향후에 주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입이 닳도록,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친 거 아니냐, 물론 반도체 관련주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급이 안 되는 걸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매출액도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10% 정도 증가할 걸로도 보이고, 물론 TSMC하고 어느 정도 대조적인 모습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2분기 실적 개선세 3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언제쯤 올지 여러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와 있는 건 확실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 자, 그러한 문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뭐 물론 반도체 주가가 지지분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게 반하죠. 우리 투자자들도 마음이 탑니다. 자, 16일 한국거래소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KRX 이 반도체 지수도 약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물론 코스피 등락 폭에 비해서 더 심합니다. 지난 3주간 삼성전자가 한 3%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13일 78,500원 마감하면서 우리 동학개미들 반발 매수세, 아마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것 같지만 일단 당분간 8만원 초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 하락, 물론 외국인 이놈들이 주도를 했지만 3주간 그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를 거의 뭐 3조 7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올해 메모리 반도체 물론 가격 상승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건 계속 증권가나 반도체 업계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해왔죠. 물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진입한다, 그러한 무게는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IT 기기 판매 확대나 이 클라우드, 이 데이터 서버 증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수요를 사실상 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기 호황은 시작됐다 이래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올해만입니다. 벌써부터 22조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순매수한 한 만큼 주가도 분명히 반등은 하겠지만 일단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반도체주는 지금 조정 중입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심각해진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일단 뭐 스마트폰이나 완성차 이게 뭐 물론 반도체 수급 차질 때문에 당연히 생산 차질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다고 되고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뭐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상승, 당연히 기술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반도체 관련 고전할 수밖에 없고 일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뭐 4월 초 고점에 비해서 뭐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일단 반발 매수세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차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까지도 관망 자세는 유지는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증권사들 전망은 여전히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분기부터 반도체 부분에 원가 구조 개선은 분명히 되고 그리고 평택 2공장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뭐 PC 교체 수요하고 북미 데이터 센터, 서버 신규 증설 그리고 5G 폰 이거 확대 실적은 분명히 개선됩니다. 올해 실적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갑자기 되게 큰 엄청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자, 반도체 사업부 향후 실적 증가를 분명히 주도를 할 겁니다.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어서 뭐 당연히 전망은 긍정적이고 파운드리 경쟁력도 강화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뭐니 해도 반발 매수는 이 비중 확대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열심히 줍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후반에 말씀드린다는 관망 그리고 갭 상승 갑자기 급등을 초반에 한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 당연히 당분간입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우리가 관망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놈의 금리 인상 인플레빨 인플레 연말까지도 반복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서 여러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게 미국의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그리고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반도체 이 공급 부족 이 이슈가 자동차 여기에 대한 악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동차가 그만큼 미국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다면 중고차가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자, 이 물가 상승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백신 때문에 그 반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연준의 몇 마디 이런 건 아직까지 계속해서 공포를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죠 패드 물론 테이퍼링입니다. 이러한 공포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물론 인플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부터 뭐 인플레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좀 약간 급등했다는 게 좀 그렇지만 크게 문제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연준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변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뭐냐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중고 차량 가격 폭등입니다. 이게 뭐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 문제로 새 차 공급이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 중고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몰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로 인해서 뭐 시장이
조정받는 기간 역시 있을 거고,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아니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될지 예측은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최근에는 연준에서 연말까지 제로금리 유지, 기존 입장과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 그런 말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데,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뭐 긴축, 이런 인플레, 이런 우려는 꾸준히 제기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의 주가 반영에 대한 것 벌써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느 정도 긴축과 인플레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는 건 그때서야 폭락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반등의 시점이겠죠. 분명히 맞습니다. 자, 여러분, 뭐 증권가에서도 다음 주 전망을 해보면 일단 최근에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사실상 뭐 진정이 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일단 인플레 관련 이 테이퍼링, 이 이슈, 물론 유동성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인플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 미국 경기 자체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도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엄청난 이벤트였죠. 그 위기만큼은 사실상 그 위기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곤두박질 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자, 테이퍼링 실행되기 전까지 물론 불안감 자체도 연말까지 계속 일단 지속은 되겠지만, 주가도 뭐 제가 여러분한테 늘 뭐 얘기하지만 일단 반복은 합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8만전자에서 초반에서 계속 행보를 하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충격이 오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또 꼬꾸라질 때는 꼬꾸라지고, 하지만 저항선은 유지하겠죠. 그러면서 반등은 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오른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속해서 물론 뭐 분할 매수로 계속 하시는 거 제가 뭐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른다고 해서 또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물에는 당분간은 올라가는 건 좀 약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시점에서 이럴 때 꾸준히 매수를 한다. 그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뭐 월요일날 갭 상승 하는 건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실한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그걸 공유하는 게 오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또 좋은 공유 주제거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